네, 머니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채권 시장 동향과 전망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자, 연구원님,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에 미국의 5월 PCE 물가가 발표가 되는데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물가는 좀 안정적이다 이런 평가가 많았습니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네, 이번 달에 발표가 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와 생산자 물가를 보면은 사실 4월 2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를 발표를 하고 4월 10일부터 관세가 발효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발표되는 5월 물가부터 관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시장의 예상과 다르게 미국의 소비자 물가 그리고 생산자 물가 같은 경우는 낮게 나온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미국의 물가에 대해서는 관세 영향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주 금요일 밤이죠. PCE 물가, 연준이 더 중요하게 바라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낮게 나오다 보니까는 이번에 나오는 PCE 물가 같은 경우도 전월 대비 0.1%포인트 증가하는 수준으로 좀 낮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들이 지난주였죠. 지난주에 있었던 FOMC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언급했던 게 여름까지는 기다리겠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결국에는 아직까지는 관세 영향이 물가에서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향후에 연준 내부에서도 이 관세 영향이 물가에 반영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런 것들이 여름이 되면은 실제로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은 기업들이 마진을 떠안으면서 축소를 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연준 내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유가 상황도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국제유가가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급등이 나왔다가 오늘 또 휴전 소식이 전해졌죠. 이에 유가가 한 7%, 8% 가까이 급락이 나왔습니다. 유가가 인플레를 자극할 우려는 이제 없다라고 판단해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은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물가가 좀 크게 반등하는 리스크는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이란과 미국의 전쟁 그리고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이 가장 크게 걱정을 했던 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입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 같은 경우가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해협인데 이제 가장 폭이 좁은 곳이 33km. 있고요. 실제로 근데 대형 선박이 지날 수 있는 이런 수심이 좀 깊은 지역 같은 경우가 10km 내외로 이란이 이제 마음 먹고 봉쇄를 하려고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제 봉쇄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전 세계의 원유 글로벌 교역량의 20% 정도가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운송이 되는데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에 전 세계 글로벌 그 원유의 공급이 교란이 되면서 유가가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이 사실 이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확대가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좀 상승 유가를 끌어올린 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란이 어제 밤이었죠. 어제 한국 시간으로 밤에 미국 카타르 미군 기지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 카타르에 존재하는 미군 기지에 공격을 했는데 보시면은 굉장히 소극적인 공격이에요. 이란이 미리 미국과 카타르에 우리 공격할 거야 라고 언급을 하고 14발을 공격을 했지만 실적으로 13발은 이제 격추시키면서 한 발만 좀 타격이 됐지만 이 한 발도 사실은 이제 비위험 지역에 이제 타격이 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란과 미국의 힘의 차이가 너무나 압도적으로 나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이란도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한 상황이다. 그러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최악의 상황,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은 상당히 완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욱이 이란과 미국 모두 더 이상의 이런 확산을 조금 원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제 유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는 리스크는 상당 부분 완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휴전이 발표되기 전에도 이스라엘과 이란의 교전이 악화되는 상황 속에도 미국 국채 금리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미국 국채 금리 전망 좀 해주실까요? 네, 저희는 일단은 금리는 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과 미국의 전쟁으로 인해서 채권 시장이 좀 걱정을 했던 것들이 전쟁의 장기화. 만약에 미국이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전쟁이 장기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전쟁 비용을 부담하기 위해서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다라는 것들이 우려가 됐는데 이 부분이 일단은 제거가 됐다, 상당 부분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우려.
부분도 유가가 일단은 반락을 하면서 상당 부분 완화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에 저희는 미국의 경제 지표는 뭐 시간의 문제이지 방향성으로 봤을 때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경제 지표가 둔화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은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미국채 금리는 현재 4%, 뭐 4.5% 뭐 중반에서 계속 등락을 하고 있는데 요 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산이 되면서 유가와 마찬가지로 원달러 환율도 좀 변동을 보였습니다. 상승했다가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온 것 같은데 달러 전망도 함께 해볼까요? 네, 지금 원달러 네. 같은 경우가 이제 중동 지역의 리스크로 인해서 전일에 이제 1,380원 네. 부근까지 거의 1,400원 부근까지 상승을 했다가 금일에 일단은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좀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1,365원 정도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강세를 보일 것이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 하락 룸은 많지는 않은 거는 같아요. 뭐 저희가 봤을 때 원달러의 하단은 1,350원 정도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게 원달러의 하락 압력이 좀 제한되는 이유가 일단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투자 수요, 국내 많은 투자자, 기관 그리고 개인들이 해외로 계속해서 투자를 높이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지난 원달러가 1,350원 부분까지 하락할 때 보면은 국민연금의 환해지 수요가 상당히 컸습니다. 네. 근데 이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해지가 마무리가 됐다는 점에서 원화가 1,350원 밑으로 내려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FOMC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FOMC 점도표를 보면 연내 금리 인하 횟수를 2회가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가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살짝 엇갈리고 있는데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연준의 점도표를 네.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그해 말의 금리 전망 같은 경우가 이제 중간값에 보통 몰려 있습니다. 이제 네. 마른 목골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번 FMC에서 점도표는 굉장히 좀 이례적인 상황이었습니다. 동결과 2회 인하로 이제 양분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연준 내부에서도 인하 횟수에 대한 전망이 갈리는 이유가 결국에는 관세에 따라서 미국에 미치는 물가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죠. 파월 연준 원장도 이제 기자회견에서 네. 연준의 경제 전망의 능력에 대해서 환불해야 된다, 그러니까 겸손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게 쉽게 말하면은 모르겠다입니다. 모르니 우리는 전망을 통해서 전망을 하고 금리를 결정을 하기보다는 지나간 데이터들을 보면서 후행적으로 금리를 결정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결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관세 영향이 계속해서 물가에 영향을 미친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2회 인하를 주장하시는 분들은 관세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유례성이다. 한번 오르고 나면은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좀 연준 내부에서도 시각차로 인해서 올해 말 기준금리 전망에 대해서 좀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지 시간 24일입니다. 파월 의장의 의회 증언 발언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은데 위원님께서는 올해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 횟수 얼만큼 전망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올해 2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9월 시작을 해서 12월, 9월하고 12월 2번 인하를 시작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일단은 연준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망을 통해서 금리를 조정하기보다는 후행적인 데이터를 바라보면서 금리를 조정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봤을 때 미국 내에서 조금 관세 영향이 좀 물가에 나타나기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이번 달에 발표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를 보면은 생각보다 관세 영향이 없었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미국 기업들이 왜 관세를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지 않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은데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기가 안 좋다. 경기가 트럼프 1기 당시에서는 경기가 좋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이 2, 3개월 내에 빠르게 관세를 물가에 100% 전가를 시켜버렸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가 하강 국면에 있다 보니까는 미국 기업들 입장에서 가격을 인상했을 경우에 시장 점유율을 뺏기는 것들을 좀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물가 수준인 것 같아요. 2018년 트럼프 1기 당시만 하더라도 시장의 분위기는 물가 상승은 없다. 이제 우리는 디스인플레이션을 걱정해야 된다라고 좀 걱정이 많았지만은 네. 최근 같은 경우에는 물가 상승률이 둔화가 되긴 했지만은 저희가 이 바라보는 건 상승률이지 물가 레벨의 높은 수준에서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가격을 더 인상했을 경우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들은 MS를 뺏기는 것들을 걱정을 하고 있고 결국에는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가격을 전가시키기보다는 네. 본인들의 마진을 축소하면서 조금 관세에 따라서 물가 전이를 좀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7월과 8월 여름 정도의 네. 경기 둔화와 물가 둔화로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그래서 9월 달이 되면은 연준이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연내 2차례 정도 예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 이야기로 넘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차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요. 우리 시장 굉장히 강하게 좀 흘러가고 있습니다. 2차 추경 단행 시 추가 국채 규모는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시고 국채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일단은 2차 추경에서 추가적으로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19.8조 원으로 네.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이제 국회에서의 의결 과정에서 좀 숫자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은 대략 20조 정도가 추가적으로 발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올해 총 발행되는 국채 규모는 227조 가량입니다. 상반기에 발행된 국채 규모가 122조 원이니까는 하반기에 105조 원 정도가 발행이 되는데 이게 좀 105조 원 하면은 좀 감을 못 잡으실 것 같아요. 근데 작년과 숫자를 비교하면 될 것 같은데 작년에 발행된 국채 규모가 150조였는데 이게 연간으로 150조인 거죠. 근데 하반기에 100조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국채 발행량이 하반기에도 굉장히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시장이 걱정하는 추경 규모에 대한 불확실성은 완화가 됐지만은 이게 하반기에도 국채 발행이 상당 부분 나올 수 있다라는 경계감을 갖고 금리가 쉽사리 강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